당신의 월급 명세서를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 국민연금이라는 항목이 보일 겁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그 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달 당신이 낸 국민연금, 그 돈 중 일부는 지금 이 순간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식을 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런던에서 채권을 거래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당신이 자는 동안 당신의 노후 자금은 지구 반대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돈이 또 다른 용도로 쓰일 예정입니다. 환율을 잡기 위한 방패막이로요. 환율 1,500원. 이 숫자가 처음 뉴스에 나왔을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경제 전문가들이나 관심 가질 숫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숫자는 당신의 지갑 속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아이허브에서 주문하는 영양제, 쿠팡에서 사는 수입 과자, 주말에 가는 외식, 심지어 동네 빵집 빵값까지. 모든 게 조금씩 비싸졌다고 느끼셨다면 그건 느낌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환율 1,500원의 현실입니다. 예전과 같은 월급을 받는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녹고 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환율이 오른다는 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긴급 처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환율을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죠. 그런데 그 처방전에 적힌 약의 이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연금. 당신이 40년간 모을 노후 자금, 당신의 아버지가 20년째 납부하고 있는 그 돈, 당신의 아들이 앞으로 50년간 낼 그 돈을 지금 환율 방어에 쓰겠다는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월급 명세서에서 보는 그 항목, 국민연금 보험료. 매달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월급 300만 원이면 본인 부담액은 13만 5천 원입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만 그래도 1년이면 162만 원, 10년이면 1620만 원, 30년 일하면 거의 5천만 원에 가깝습니다. 그 돈이 지금 환율 방어용 탄약으로 쓰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장 안정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 수단의 이름은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용어지만 간단히 말하면 국민연금이 해외에서 달러를 빌려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할 때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삽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원화 매도, 달러 매수가 일어나니까 환율이 오르는데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이 워낙 큰 돈을 움직이다 보니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생각한 방법이 이겁니다. 원화로 달러를 사지 말고 아예 달러를 빌리자. 외화채를 발행해서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달러를 조달하면 국내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지 않아도 되니까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복지부는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발행 방식과 시기,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미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외화채를 발행해 달러를 확보한 뒤 그 달러로 해외 자산에 투자하면 원화로 달러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니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어차피 해외 투자를 해야 하고 어차피 달러가 필요한데 그 달러를 조달하는 방식만 바꾸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환율도 잡고 국민연금 투자도 계속하고 일석이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2008년 금융위기를 다룬 영화 한 편이 떠오릅니다. 빅쇼트입니다.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금융위기 직전 월스트리트의 은행들과 금융 전문가들은 모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건 위험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분산돼 있어서 안전합니다. 시스템은 튼튼합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리스크는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안정의 정체는 단순했습니다. 위험을 더 큰 구조 안에 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부실한 주택담보대출을 여러 겹으로 포장해서 안전한 상품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그리고 위기 직전까지 아무도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느끼지 못한 게 아니라 보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영화 빅쇼트는 위기가 터진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아무도 위기를 느끼지 못하던 바로 그 순간을 보여줍니다. 시스템이 무너지기 직전 모두가 괜찮다고 말하던 그때를 말이죠.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환율 방어를 위한 조치입니다. 시장 안정을 위한 수단입니다. 이런 말들이 들려올 때 우리는 한 번쯤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안전한 건가요? 리스크는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그 리스크는 누가 감당하나요? 현재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 규모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 3년 전인 2021년에는 240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에는 508조 원입니다.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단 3년 만에요. 전체 운용 자산은 약 1,300조 원입니다. 이 가운데 해외 주식과 채권 비중이 44%를 넘어섰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해외 투자 비중이 20% 정도였던 걸 생각하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은 이미 한국 안에만 있는 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한복판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뉴욕 증시가 흔들리면 국민연금도 흔들리고 유럽 채권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연금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이 이미 전 세계와 연결돼 있는 겁니다. 물론 분산 투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않는 건 투자의 기본 원칙이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입니다. 국민연금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하고 그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환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가 환율 상승을 부추긴다. 국민연금이 달러를 살 때마다 환율이 뛴다.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경고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하자 정부는 결국 방향을 바꿉니다. 더 이상 국민연금이 국내에서 달러를 사게 놔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외화채 발행 방안입니다. 외화채 발행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이 해외 시장에 나가서 저희가 달러로 빚을 질게요. 나중에 이자 붙여서 갚을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그 채권을 사면 국민연금은 달러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 달러로 미국 주식을 사든 유럽 채권을 사든 투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국내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지 않아도 되니까 환율 상승 압력은 줄어듭니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환율도 잡고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도 막지 않고 일거양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빅쇼트에서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돈을 빌리는 순간 이자가 발생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외화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를 빌리면 국민연금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채권 금리가 3%든 4%든 어쨌든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 이자 비용만큼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에서 이자를 먼저 떼고 나면 실제로 국민연금에 남는 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는 이미 하나의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목표 수익률 5.4%. 국민연금이 앞으로 수십 년간 연금을 지급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벌어야 한다고 계산된 숫자입니다. 이 수익률을 맞추지 못하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더 앞당겨집니다. 이자를 내면서 환율 변동 위험을 안고 해외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이 수익률을 달성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채권 이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빅쇼트에서 마이클 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리스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야. 모두가 안전하다고 말할 때 정작 위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도 비슷합니다. 환율을 안정시킵니다라는 말 뒤에 숨은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이자 비용, 환율 변동, 해외 시장 리스크,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과 어긋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 지점을 가장 우려합니다.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이강구 선임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익 극대화를 하는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먼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국민연금, 적립기금으로 막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저항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표현하고 있지만 핵심은 명확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자산운용기관이지 환율 방어용 완충 장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1순위 목표는 가입자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환율 안정은 정부의 책임이지 국민연금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는 방향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에게 환율 안정이라는 추가 임무를 부여하는 셈입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리스크는 결국 가입자들이, 우리가 지게 됩니다. 빅쇼트가 무서운 이유는 누군가 악당이어서가 아닙니다. 영화 속 은행 임원들도, 금융 전문가들도 대부분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자기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은행은 돈을 벌려고 했고,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려 했고, 전문가들은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렀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진 사람들. 그들은 복잡한 금융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고, 리스크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했으니까 믿었을 뿐입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민연금 외화채가 뭔지 잘 모릅니다. 환율이 왜 오르는지, 외화채 발행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냥 정부와 전문가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에 대해 정치권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연금 동원은 없다던 정부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국민 재산 약탈 선언과 다름없다. 정치적 표현이 과하긴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수사를 걷어내고 보면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환율을 막기 위해 국민의 노후 자금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가? 국민연금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누가 책임지는가? 더 근본적인 질문도 있습니다. 왜 환율이 이렇게 올랐을까요? 단순히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한국 경제의 체질, 수출입 구조,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 이런 것들은 해결하지 않고 국민연금으로 임시방편을 쓰는 건 아닐까요? 빅쇼트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시장은 결국 회복됩니다. 은행들은 살아남고 주가는 다시 오르고 금융 시스템은 돌아갑니다. 하지만 집을 잃은 사람들의 삶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진 생활은 쉽게 복구되지 않습니다. 환율 1,5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 뒤에는 이미 세계 금융시장에 깊이 들어가 있는 국민연금의 위치가 있습니다. 1,300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움직이고 있고 그 돈의 절반 가까이가 해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빅쇼트가 보여줬던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선택의 위험은 과연 누가 감당하는가? 정부일까요? 국민연금일까요? 아니면 결국 우리 가입자들일까요? 환율은 언젠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순환하고 시장은 변동합니다. 1,500원이 1,400원이 될 수도 있고 1,3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줄어든 연금은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한번 놓친 수익률은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20대, 30대가 지금 내는 연금 보험료는 40년, 50년 뒤를 위한 돈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국민연금이 어떻게 운용되느냐가 우리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의 환율을 잡기 위해 장기적 안정성을 포기하는 건 아닌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다면 그건 아마도 이미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일 겁니다.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 그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우리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빅쇼트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모두가 안전하다고 말할 때 바로 그때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것. 복잡한 금융 용어 뒤에 숨은 진짜 리스크를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리스크를 감당하는 건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냉정한 질문입니다.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정말 안전한가? 리스크는 어디에 있나? 누가 책임지나?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에 맞는 일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전까지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합니다. 환율도 중요하지만 노후도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의 안정도 필요하지만 50년 뒤의 안정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